세 번째. 차, 부, 수지, 적야, 부르즉, 불후즉, 부, 대주야, 무력이라. 복, 배, 수어, 요당지상즉, 개, 위지, 주나, 치, 배언즉, 교하니, 수천이 주대하라. 풍지적야 부르즉 기부 대익냐 무력하니 고로 구만리즉 풍사제 기하이니 부하이니 이후 내금 배풍이라. 배부 청천이 막지 요알자 이후 내금 장도남이라. 그렇죠? 해석 먼저 해보겠습니다. 차부 여러 가지 차를 이제 약 만약 이렇게 보기도 하고, 차부는 문장이 바뀔 때 쓰는 어조사이고 문단 패러그래프가 바뀐다는 표시로 보기도 하는데 어느 거로 봐도 무방합니다. 만약으로 봐도 되고 차부로 봐도 되고. 물이 쌓인 것이 두텁지 않으면, 말 희미하 물을 적자란 말 써서 희한하죠. 풍도 적자란 말 쓰고, 그죠? 물이 깊이 있지 않으면, 물이 많이 있지 않으면, 이런 뜻인데, 물이 쌓인 것이 두텁지 않으면 배를 싣는데, 물이 얻는 거 아니에요. 물이 배를 지는 거 아닙니까? 큰 배를 띄우는데 아무 힘이 없다. 복배죠. 잔이죠. 잔우. 술잔. 술잔의 물이죠. 배수. 술잔의 물을 요당지상. 요당은 당이 마루죠. 마루에 이렇게 움푹 들어가는데 물을 이렇게 쏟으면, 그럼 물이 고유성이 물이 되겠죠? 물을 쏟으면 개위지. 개는 뭐예요? 겨자씨죠. 겨자씨는 그곳에서 그 배가 된다. 그 배가 된다는 거죠. 겨자씨는 배가 된다. 겨자씨가 이 세상에 제일 작은 씨가 겨자씨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기독교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갖고 있어도 충분하다. 그것도 제가 즐겨 쓰는 말은 그 손오공, 서유기에 보면 손오공이 불교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죠. 이 속인들, 보통 사람들을 깨닫게 만드는 것은 겨자씨를 가지고 태산을 움직이는 것보다 힘들나요? 기가 막힌 얘기를 하죠.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든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기 보면 아까 잠재력자가 인간이 모두 덕을 가지고 태어날 때 훌륭하지만 다 위대한 사람이 되진 않습니다. 이게 옛날 철학한 사람들, 유학 성인이 되는 사람들이 큰 골칫거리였죠. 맹자도 그거였고, 인간은 왜 선한데 왜 성이 다 되지 못할까? 이게 큰 골칫거리였고 난제였어요. 장자도 얘기한단 말이죠. 덕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봉이 되진 않아요. 장자가 정확히 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장자의 고민거리 중에 하나였죠. 근데 한 잔의 물을 움푹 꺼진 마루 요자, 꺼질 요자, 우묵 들어간 거죠. 우묵 들어간 데에다가 물을 부으면 겨자씨가 배가 되는, 둥둥 뜨죠. 겨자씨가 작으니까 크기에 따라서. 근데 칩에 그곳에다가 잔을 두면, 잔을 여기다 탁 놓으면 잔은 이 바닥에 물이 놓으면 바닥에 붙어버리죠. 물이 적으니까. 겨자씨는 뜨지 배가 되지만. 그리고 뭐예요? 물이 얕고 배가 커서이다. 잔을 배로 본 거죠. 배가 커서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풍지적이야 부르죽, 바람이 쌓인 게 두텁지 않으면, 큰 바람이, 거대한 바람이 불어오지 않으면 큰 날개를 싣는데 아무 힘이 없을 것이다. 날개가 바람 타고 가는 거잖아. 그러므로 구만리를 날아가면, 구만리는 주어 뒤에
득이 오는 건 한문에서 많이 보는 용법입니다. 그러므로 구만리는 바람이 그 아래에 있는 것이다. 바람이 그 아래에 있는 것이다. 그럼 구만리는 바람이 바로 그 아래 있고 나서야 바람에 기댄다. 바람을 탄다. 이런 뜻이에요. 배풍은 바람을 얻는다. 바람을 탄다. 그런 뜻이에요. 내금이라는 게 나오죠. 여기 뒤에 내금 나오죠. 뒤에 가면 내금이 또 나옵니다. 뭐뭐가 돼서요. 여기 보면 뒤에 보면 이제 팽조는 지금에 와서야 이제서 예를 들면 내금이란 말 쓰죠. 수사 강조하게 장자가 이제 수사를 하는 거죠. 구만리는 바람이 바로 그 아래 있은 다음에야 바람을 탄다. 등이 푸른 하늘을 등지고 요알 가로막는 겁니다. 그치게 하고 가로막는 게 없어야 그런 등이 푸른 하늘을 등지고 가로막는 게 없다. 그런 이후에야 남쪽으로 가는 걸 도모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푸른 하늘 얘기하고 이와 같은 멈춘다 그랬는데 붕은 하늘을 날아가면 바람을 타야 되기 때문에 바람을 타고서 날아가는 모습을 얘기를 했죠. 여기서도 앞에서 처음 얘기할 때 곤에서 붕으로 되는 아래서 붕으로 되는 크고 큰 것, 거대한 것과 아주 작은 것의 컨트라스트 대비가 있었습니다. 지금 읽는 부분 이 대비가 이걸 읽는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에요. 두 번째 감은 뭡니까? 재해에서도 이제 바람을 타고 하늘을 날아가지만 야마와 진해 높은 데서 아래를 볼 때 큰 것과 높이 나는 것, 큰 것, 거대한 것과 그걸 밑에 봤을 때 이 야마와 진해와 생문지 이식 상추하는 작은 모습의 컨트라스트가 있죠. 다음도 수지적 물이 깊어야 되면서 큰 배를 띄우는 모습도 있지만 겨자씨가 여기 있다 그래서 이 큰 것과 작은 것의 대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모습이 있죠. 큰 것과 작은 것의 대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문단에도 그 다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붕이죠. 붕 얘기가 일단은 이제 잠정적으로 일단락이 됩니다. 그리고